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한 거죠?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다른 키우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범행을 따로 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자꾸 미수 주장하시는데 이 감형 목적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선만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발생한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흉악 범죄. 피해자가 결국 숨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더 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에 피해 여성분이 숨지셨어요. 참.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혐의도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인은 가급적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도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네. 또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우울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하. 어쨌든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을 그 당시는 강간 상해로 혐의를 받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가 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강간 살인으로 바뀌어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형량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간 그 상해 같은 경우는 5년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강간 살인은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형벌 중에서 가장 높은 극단적인 이런 그 아주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 범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느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수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범인의 마음 속에 이를테면 이 피해자가 사망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른바 그 너클을 사용을 해서 이마 부위를 지금 공격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한 치명적인 생명에 대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크다라고 하는 미필적 그 고의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도 조금 더 뭐 정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본인 자체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포함해서 치명적인 공격 행위가 어떻게 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 끔찍하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른바 그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적어도 중요한 증빙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 피해자는 여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리 그 둔기까지 준비를 하고 간 상황인데 이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인의 뭐 변명 아닌 뭐 변명이라는 걸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 재판상에서 법관의 이제 심증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월 전에 이와 같은 흉기를 구입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영상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게 되면 접근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그 피해자를 마치 사냥하듯 물색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즉 차 뒤에서 이렇게 뭐 숨어 있는 거 맞아요, 하면 맞아요. 저는 또 이렇게 그 슬리퍼 차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마치 위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성폭행자의 특성은 급습형 성폭행범입니다. 즉 잠복해 있다가 본인이 선호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바로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 외관상은 살해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적어도 뭐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3회에 걸쳐서 관련 질문과 비교 질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를테면 살해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준비를 했었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신문 과정에서 또 본인이 일정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그 강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에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지원 변호사, 이 피해 여성 참 안타깝게 또 참 사망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네, 당초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가던 길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잘못 알려졌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피해자는 학교에 출근하던 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아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방학이지만 이 피해자가 평소에도 업무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을 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고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의 기획과 운영을 맡아서 이 참여를 했었고 이 교직원 연수를 받으러 가던 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서울 구로구 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모습인데요. 대학 동기의 얘기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할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쉬려고 하는 방학 때 출근하려다가 이렇게 변을 당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픔을 표현했고요. 또 10년 전 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처음 발령이 난 뒤부터 쭉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이 동료 교사는 집 나간 학생을 찾아서 피해자가 이 밤 10시에 부모님과 같이 거리를 돌아다녔던 아이고. 어떤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학생들의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다라고 고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나타나서 지금도 여기서 뭐 하냐고 물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고요. 가족들의 슬픔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 오빠는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던 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실해서 20살 때부터 이 독립을 해서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해요. 사치도 부리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아이고.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사촌 언니 역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아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동료 교사의 얘기가요. 조금 전에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제자를 친구처럼 대해주던 다정한 선생님이었고 정말 착한 친구였고 지금이라도 웃는 얼굴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고요. 동료 교사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의 제자로 보이는 졸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조문을 많이 왔더라고요. 제자들이 서럽게 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가지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 항상 하던 친구였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어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ኪ우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규 교수님,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 피해자는 사회생활은 하진 않고 PC방만 전전했던 뭐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거기다가 통화 기록을 봤더니 음식 배달시켜본 것밖에 없답니다. 이런 것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다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사람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사회적 그 이방인이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그 취약한 거죠. 좀 바꿔 얘기하면 PC방에서 거의 2년을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최근 그 보도에 의하면 어떤 PC방에서는 2년을 이렇게 합산해 봤더니 무려 그 555시간 이상을 게임에만 몰입을 뭐 한다든가 네. 또 어떤 날은 6시간도 이상씩 이렇게 그 했다고 하는 이런 그 특징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본인의 휴대폰을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네. 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없고 전화를 한 그 내용이 배달 주문에 불과했다. 그러게요. 이런 그 특성을 봐서는 몇 달 전에 그 발생했던 그 정유정이라고 하는 이 과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살해 행위를 했던 그런 모습과 또 상당히 유사한 이런 그 특성들이 그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그 측면에서 과연 우리 그 사회에 이와 같은 사회적 이방인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 사람들의 왜곡된 반사회성 성향을 변화시키고 규범을 바꿔야 되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국가 정책적 그 과제로 좀 시급한 법안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그 1980년, 90년대부터 고립자 해소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죠.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참조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여성안전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잖아요.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을 검토 중이신지. 정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묻지마 범죄 대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이제 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일단 저희가 그 여성 안전 이제 주무부처로서 그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챙기고 좀 더 확실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도 며칠 됐고 비단 여성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유정 사건의 피해자도 사실 여성이었죠. 가해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의 존재 목적이 홈페이지에 보면요. 여성, 아동, 청소년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묻기 전에 대책이 먼저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고 찾아서 네.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행보는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흉악범죄의 어떤 대상이 반드시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때로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번 사건 피의자도 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여가부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도 같이 다각도로 협력해서 어떤 치안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잼버리도 파행이 되고 있고 파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렇잖아도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지금조차도 사실 대책이 나온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폐지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지숙 기자. 하나 더. 이번 사건 계기로 관악구의 한 구의원이 또 관심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연소 구의원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 의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 귀갓길이 사라집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연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 안심 귀갓길 이 단어가 성차별적인 만큼 뭔가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한 겁니다. 안심 골목길 사업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신림동에서 이 초등학교 교사가 이 둘레길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란 단어를 없앤 이 구의원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의원 뭔가 사퇴를 요구하는 어떤 입장문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 오늘 입장문을 또다시 냈습니다. 이 해당 둘레길이 여성 안심 귀갓길이었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이런 내용은 악의적인 선동이다. 애초에 안심 귀갓길 설치된 장소도 아니고 설치 예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여초 사이트에 표적이 되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혐오 프레임에 가두려는 저희가 보이는데 광인처럼 날뛰는 세력과 타협할 생각 조금도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문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뭐 여성, 남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어쨌든 뭐 여성 안심 귀갓길, 뭐 안심 골목길 뭐 다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뭐 안전 현재까지 지킨 거 있습니까? 왜 이 문제 갖고 왈가왈부를 하십니까? 자, 모레요.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이 부분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